안녕하세요. 다난성형외과 박재원 원장입니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내용이고, 이것도 제가 꼭 얘기를 하려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차 수술, 절개, 비절개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요? 탈모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번 시작된 남성형 탈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절로 멈추지 않거든요. 평생 진행합니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약물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약물의 반응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남성형 탈모 환자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헤어라인 교정이라든지 기타 눈썹 이식, 또 여성 탈모는 조금 포커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로 남성형 탈모증을 가진 분에서 1차 수술, 절개, 비절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10가지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차 수술을 절개를 선호하는 경우, 비절개를 선호하는 경우, 아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면, 절개는 후두부의 최대 이용도를 꾀해보려고,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낮으니까,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일자 흉터에 무관한 경우, 아니면 상관없는 경우, 그리고 삭발이 어려운 경우, 물론 무삭발 비절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절개만 하는 의사를 만나면 절개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비절개를 선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흉터나 통증에 민감한 경우. 두 번째는 삭발이 가능하다는 법. 물론 무삭발은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한 20, 30%, 30, 40% 있는데 뒤에만 흰머리 있는 분들 꽤 있거든요. 여기서 절개로 떼게 되면 20, 30%의 흰머리가 나오게 되고, 특히 또 탈모가 있는 경우에 흰머리를 심고 염색을 안 하게 되면 그 흰머리는 빈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아 보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흰머리를 심기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물론 다 흰머리인 분들, 흰머리가 70%, 80% 넘는 분들, 아니면 100%에 가까운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흰머리를 제외하고 싶은 경우, 또 당연히 비절개에 능숙한 의사를 만났을 때는 또 비절개를 선호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차를 절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당연히 의학이라는 것은 어느 한 경계선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사실이다, 거짓이다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1차 수술은 절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 10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모발이식에서 비절개식이 절개식보다 훨씬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서 매년 집계하고 있는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 속하지 않는 클리닉들이나 의사들도 꽤 많은 수가 있는데, 그 의사들은 아마도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하는 의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보다도 실제 비절개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절개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절개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절개를 매우 중요한 모발이식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비절개가 우수하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절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니까 그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 1차로 비절개를 하면 2차 절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차 비절개하고 나서 2차 수술로 절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절개 흉터와 비절개 흉터를 비교했을 때 두피 문신으로 잘 커버가 되는 것은 비절개 흉터이고요. 절개 흉터는 커버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요, 절개 흉터가 아주 찾기도 힘든 사진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여지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 흉터에서 가장 잘된 것만 보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낭의 방향과 각도의 변형 혹은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절개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절개 채취 과정에서 손상된 모낭은 채취 부위에 남아 있어서 일부는 다시 자랍니다. 반대로 절개는 모낭을 분리할 때 손상된 모낭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이유는요. 절개, 비절개 모두 수술 후에 주변 모발이 얇아지거나 모낭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절개건 비절개건 다 적절하게 시행되었을 때입니다. 비절개에서도 스무모낭 손상이라는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절개를 제대로 시행하고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적절한 모낭을 선택해서 하면 이런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비절개 방식은 채모 이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두부뿐만이 아니라 수염이라든지 가슴털, 다리털 이런 채모 이식도 비절개 방식으로는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절개로만 계속 채취하고 비절개로 1차, 2차, 3차 계속 채취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느냐, 어느 한 방식이 후두부에서 일관되게 모낭을 더 많이 뽑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케이스별로, 인정별로, 상황별로, 개인차별로 다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10번째는 비절개 채취를 할 때 밀도가 가장 좋은 범위를 추후에 혹시 절개에 쓸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 범위를 남겨놓고 비절개를 하는 그런 방법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질의 마르시오 크리소스토모라든지, 지금 보면 절개를 가운데서 하고 나중에 절개를 또 할지도 모르는 부위를 남기고 그 바깥쪽에서 비절개로 이렇게 채취를 하는 방법, 이거는 절개 비절개를 1차에 같이 할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비절개만 할 경우에도 위아래에서 비절개를 뽑고 가운데는 나중에 절개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절개 비절개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1차 수술이 꼭 절개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비절개를 적절하게 해야만 성립이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절개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모낭 손상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후두부의 공여부가 잘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수술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분 삭발이나 줄 삭발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넓은 공여부를 써야 되고요. 작은 범위를 삭발해 놓고 여기서 몽땅 뽑아버리면요, 2차, 3차 때 진짜 뽑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술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자, 세 번째는 모낭 손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작은 크기의 펀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펀치를 90도에 가깝게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예각보다는 90도에 가까운 둔각으로 펀치를 삽입하는 노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차례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당연히 모낭 손상률이 낮아야 되고요. 채취한 모낭의 생착이 높게 되어야 모낭을 허비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비절개의 경우에는 모낭당 모수가 최소 2.0 이상, 좋은 경우는 2.4, 2.7까지도 나오는데 최소 2.0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비절개를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절개도 적절하게 시행이 되어야겠죠. 절개가 적절히 시행되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첫째, 적절한 적응증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절개에 적합한 환자, 밀도, 두께, 탄력, 모발의 길이, 헤어스타일 등에서 무리 없이 절개를 하기 좋은 상태의 환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흉터가 크게 남지 않아야 됩니다. 절개 흉터가 엄청 크게 남으면 2차 때 삭발해도 너무 보기가 흉하고, 절개로 2차를 또 할 때에도 흉터를 포함해서 떼면은
뗄 수 있는 모발의 양이 너무 줄어들어서 1차 절개 수술 때 흉터가 적게 남아야 됩니다. 또 모낭분리사의 이제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모낭분리를 할 때 현미경 확대경을 통해서 모낭분리를 가급적이면 모낭 손상이 없이 잘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